우주 승무원들은 3년 넘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행성에 착륙하기 위한 준비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 샘플을 모아 연구하고 네바다 국가안보부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하고 하와이 곳곳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미세 중력 조건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은 끈을 메고 옆으로 매달려 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걷는 법을 배웠어요. 우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수면요법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계의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3일 3시간 49분이 걸렸어요.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착륙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시야가 좋고 비교적 매끄럽고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공상 과학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을 때의 실화입니다. 그 이후로 달은 오늘날까지 12명의 인간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달을 이웃 우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비한 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지구의 유일한 영구적인 자연위성은 동시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 항상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달은 고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매년 지구로부터 3.8cm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구와 달은 비록 38만 4,400km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 표면 바다와 해양 조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반면 사실 우리 지구는 달에서의 움직임에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월진이라고 불리며 지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돼요. 일부는 30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밤 우리에게 완벽하게 둥글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달은 사실 타원형이에요. 레몬과 같은 이런 모양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달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발자국뿐만이 아니에요. 1969년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2개의 골프공, 유명한 예술가 앤디 워홀의 그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보낸 메시지와 같은 많은 물건들을 달 표면에 남겼어요. 현재까지 달 위를 걸었던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인 유진 선언이라는 이름의 우주 비행사는 1972년 달 표면에 딸의 이니셜로 낙서를 했습니다. 달에는 바람이나 다른 종류의 날씨 변화가 없기 때문에 TDC라는 글자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달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우주비행사 해리슨 잭 슈미트는 맑음의 바다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달 착륙선에 다시 탑승했는데 달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가 우주복을 벗었을 때 충혈된 눈, 재채기 발작, 그리고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2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우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달이 독자적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 표준시라고 부르지만 지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달에서의 1년은 12일로 나뉘고 그 각각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한 달에 맞먹습니다. 이 하루는 달 위를 걸었던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이 달력의 시작일은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었던 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달의 첫날은 1969년 7월 21일 세계 표준시 2시 56분 15초에 시작됐어요. 달은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덥고 추운 꽤 이상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달의 기온은 93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극지방 부분의 온도는 항상 영하 240도 정도예요. 인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달과 지구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달의 존재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중세시대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보름달과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달 미치광이 혹은 달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달 주기의 영향을 받는 지구 생물들은 인간뿐이 아니에요. 개 주인들은 보름달이 뜨는 동안 응급실로 반려견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28% 더 높아요.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늑대가 보름달에 울부짖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늑대의 행동과 달의 주기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분화구는 달에서 발견되었는데 남극 에이트켄 분지라고 불립니다. 이 거대한 지형은 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지름은 2,500km예요. 우리가 달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 중 하나는 가끔 달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빛의 섬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을 일시적인 달 현상 또는 TLP라고 이름 지었고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관찰되어 왔어요. TLP의 첫 사례 중 하나는 11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캔터베리의 수도승들이 해가 진 후 달 표면에서 불타는 횃불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LP는 단순히 빛의 섬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가스처럼 생긴 안개, 불구스름하고 녹색, 파란색, 보라색 또는 심지어 달의 특정 장소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다른 특이한 사건들도 보고됐어요. 우리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저 시작일까요? 아니면 현재 새로운 우주 연구 장비 덕분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달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섬광은 유성 충돌에서 정전기 활동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지구상의 한 관찰자에 의해 혹은 한 장소에서만 목격되었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달에서 눈에 띄는 지진 활동이 있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가끔 달의 표면에서 특이한 섬광을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달의 표면이 움직일 때 다양한 빛 반사 가스를 분출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빛이 발생하게 할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남아있는 지질학적 활동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항상 달을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 봐왔다는 점 때문에 이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달이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사실 그것에 대한 많은 과학적 설명이 있어요. 달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바라볼 때 갈색을 띤 회색처럼 보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바라볼 때 달은 다양한 현상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평선 근처에서 보이는 달은 노란색이나 붉은색 조를 띌 거예요. 더 희귀한 파란 달은 여러분이 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한 대기를 통해 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달은 때때로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이런 색을 유발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달 표면에 집을 짓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달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방사능이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 표면은 대서양 횡단 여객기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더 높은 방사능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지구 표면에서보다 200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의 달 탐사에서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사들을 방사능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폴로의 여동생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건 하에서 달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계획된 임무는 2022년 여름에 발사될 예정이고 기간은 25일로 예상돼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우주물체는 달 궤도에 도달하여 2024년 5월로 예정된 4인 임무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게 귀환할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 3, 4, 5호가 각각 2025년, 2026년,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이고 각각 약 30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